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장성택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고모부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시킨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얼마나 폐륜 국가인가를 전 세계에 알려준 게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성택을 어떻게 죽였느냐, 개가 물어 죽였다, 무슨 고사포를 쐈다, 그냥 총살을 시켰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나돌았지만 불운하게 장성택은 이 조카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봤던 기억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장성택이 보위부에 끌려가는 장면, 또 재판을 받는 장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국가, 왕조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을 때인데 장성택 처형 그 영상이 엄청났습니다. 시청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 TV조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TV조선이 생긴 뒤로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4.0%를 넘는 시청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에 우리 돌아온 저격수다 팀들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뽑히고 특별 포상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당시 장성택의 처형은 국내에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 잔인한 광경을 만들게 했던 장본인은 바로 김원홍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이 집권을 하자마자, 정권을 잡자마자 김원홍은 국가 보위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김원홍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그 전면에 있었던 김원홍. 자, 김정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원홍이 지난 5, 6월쯤 처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특종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인 주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 잘나가던 저승사자 김원홍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하는구나. 그 가족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고 합니다. 왜 김원홍은 처형당했을까요? 자, 주성아 기자가 밝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김정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은 체제의 악명 높은 저승사자 김원홍 74세입니다. 전 국가 보위상이 5월이나 6월 사이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바로 그때 국가보위부장으로 임명됩니다. 국가보위부장.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수처 같은 곳일까요? 아무튼 공수처니까 또 기분이 참 묘합니다. 국가보위부장으로 임명돼서 2017년 1월 해임될 때까지 김원홍은 수없이 많은 북한의 권력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수많은 고위간부가 김원홍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김원홍은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북한군 보위사령관, 한국의 기무사령관과 비슷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북한군 보위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김원홍의 손에 처형당한 이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973년 국가보위부가 창설된 이래 이 죽음의 부서 수장들은 대부분 자살 또는 처형 또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성아 기자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김원홍은 왜 처형당했을까요? 김정은이 아주 총애하던 강기섭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강기섭은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을 하면서 김정은의 예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원홍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은 이 강기섭이 죽었을 때 강기섭의 빈소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싸잡는 장면, 이것이 북한 언론에 소개됐을 만큼 김정은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강기섭이 이렇게 죽었을까요? 바로 그 뒤에는 김원홍이 있습니다. 강기섭은 김정은의 처가 쪽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역점 사업,
순환공항 신축 공사를 완성했던 사람이 강기섭이라고 합니다. 고려항공 총국 운송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건설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기섭이 이 운송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당시 고려항공에는 소속 택시의 숫자도 가장 많았고 운행법에서 특혜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끌고 모았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강기섭이 공항 신축을 마무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새로운 전용기까지 러시아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정은의 예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택도 못했던 일을 강기섭이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김원홍이 강기섭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다 뒤가 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호위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알고리즘에서 봐주고 또 운이 나쁘면 걸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비리가 많다. 조사해야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원홍한테 강기섭을 조사하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강기섭이 그만 쓰러져서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합니다. 주성아 북한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강기섭이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못 이겨서 죽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경로한 김정은. 그때까지 잘 나갔던 김원홍을 대해서 이제 불신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김정은의 신임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 이렇게 막 심한 고문을 했다는 이런 이유로 김원홍은 좌천을 당합니다. 자, 김원홍의 국가보위부에 한번 끌려가 본 사람들은 조사실에 거꾸로 매달려 정기고문을 받고 거짓말도 실토를 합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곳이 바로 이 국가보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인권 국가로 찍힌 겁니다. 유엔으로부터. 자, 이 과정에서 어쨌든 김정은 체제의 비정함이 드러납니다. 자, 김정은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원홍을 해임하고 보위성 집중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부 간부 3명이 처형됩니다. 김원홍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바로 죽였다가는 또 해외 언론에 납니다. 처형했다, 보복했다. 잔인한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당시는 조용히 좌천을 시킵니다. 북한군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담당 과장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드디어 죽여버립니다. 자, 김원홍은 미국에 핵정보를 넘긴 혐의로 처형됐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죄명이라고 주성하 기자는 말합니다. 자, 그리고 김원홍의 가족도 동반몰락합니다. 특히 철이라는 외자 이름으로 알려진 김원홍의 아들 김철, 한때 해외에서 가장 잘 나갔다고 합니다. 김정남 다음으로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김철. 역시 아버지가 이렇게 해임되자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죽을 뻔하다가 마약 중독자 아들은 결국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 이 국가보위부장은 다 이렇게 말로를 맞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김원홍, 장성택을 김정은의 고모부를 처형시키던 그 저승사자 본인도 이렇게 토사구팽 당한 모양입니다. 자, 뒤늦게 들려온 장성택의 처형자 김원홍의 죽음, 다시 한번 북한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